예. 저는 월요일 날 그 리더스 제가 6일문 회장님을 만난 게 리더스 클럽 때문이었는데, 전주에 리더스 클럽이 아주 인원이 많고 거기 밴드에만 해도 아마 700명에서 900명 사이일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 좀 그 중에서 좀 심층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독서 토론하는 모임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 전체 모임 중에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리더스 클럽 중에서 그 카네기도 동시에 들은 분들 중에서 그 교집합 내에서 한 10분이 모여서 이 독서 토론을 쭉 진행하는데, 마치 이제 다가오는 이번 주가 미술에 대한 어떤 책을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부탁이 온 건 양자역학과 미술에 대해서 짧은 강연을 부탁한 거죠. 근데 제가 강연을 하면은 짧아도 30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이제 월간미술의 이번 호에 나온 현대미술의 동향인데, 여기 마침 이 25년 미리 보는 25년 아무튼 이후에 미술의 어떤 변화에 대한 건데, 한국 미술 현장 또는 현대 미술에 대한 건데, 월간 미술 편집부에서 이제 여기에 글을 쓰는 다양한 뭐 이렇게 큐레이터든 비평가든 해가지고 18분에게 부탁을 했고, 이 기획이 2019년 2월호에 있었고 2025년이니까 한 6년 만에 한 거죠. 그 사이에 그 팬데믹이라는 게 있었고 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시대 미술의 어떤 변화가 어떤 모양으로 굽이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을 쭉 해서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로 18개의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아까 다 분석을 했어요. 다 분석을 해서 제가 저번에는 아니 어떻게 양자역학에 대한 것이 이런 키워드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느냐 했는데, 딱 하나 유사한 걸 찾았습니다. 그게 테크그노시스라는 거였어요. 테크그노시스. 그런데 이제 이 테크그노시스를 말한 사람이 좀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테크그노시스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안진국 미술비평가네요. 안진국 미술비평가가 얘기한 건데, 이 양자역학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고, 그나마 약간 유사하다는 뜻이에요. 전혀 안 나오고, 기술과 영성이 결합된 흐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 양자역학 미술이 딱 이 18개 키워드 중에서 그래도 살짝 터치한 게 테크그노시스다. 이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이제 좀 심층적으로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이거를 이걸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강의 때는. 근데 오늘은 다 설명을 못하고, 오늘은 4가지 원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4가지 원이 뭐냐면, 우리가 플라톤의 진선미 3가지 원이 있었어요. 진, 미, 이렇게 선이 있었다고 쳐요. 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이 하나 더 있는 거죠. 어디다가 한번 해볼까? 그냥 비정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원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허 또는 공이겠죠. 왜냐면 이게 나와줘야 뭐 양자역학의 가능성의 차원이라든가 파동이 입자화된다거나 이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역학 이전과 이후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 과학이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를 피카소의 입체주의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그런 썰이 있어요. 누가 먼저 영향을 줬느냐,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런 썰이 있는데, 피카소와 아인슈타인이 거의 6개월 차이로 이게 발표가 되거든요. 6개월 차이로. 근데 이제 입체파 그림이 먼저 6개월 먼저 나왔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제 예술과 과학이 좀 직접적인 콘텐츠로서의 그 연결성을 갖게 됐다 이거예요. 그 이후에 카오스 이론하고 양자역학이 쭉 나오면서 지금은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카오스 이론, 양자역학을 그냥 언급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더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진선미 세 가지로 봤는데, 실은 양자역학에 의하면 이거 전체가 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진선미가 허라는 굉장히 큰 교집합이 이제 양자역학에 의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그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바로 이중슬릿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회사의 로고 자체를 이중슬릿으로 한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현대 예술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고전주의는 그 신이 지배했죠. 신이 지배했고, 그거를 이론론의 세상이었죠. 신이 모든 것의 규칙이었죠. 거기서 다원론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다원론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책이 등장합니다. 인쇄술. 지식과 성경이 대중화된 거예요. 대중들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신의 말씀을 대중들이 직접 만질 수 있게 되고 각자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종파가 엄청 이제 많아져 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처음 시작한 게 종교개혁인 거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원성하고 지금 현대 문명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원성으로 가는데 거기에 다중성으로 가는 거예요. 다중성. 이게 동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자, 다원성이라는 것은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야.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그런데 다중성이라는 것은 그 해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교집합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섬세하게 A-1, A-2 막 이렇게 막 복제를 하면서 비슷한 것들이 아주 많아지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해석이 다른 것들이 이 미술에서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다중성 또는 중첩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양자역학과 미술을 계속 제가 이제 한꺼번에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아직 평론가들이 제시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 이론론에서 다원론이 돼요. 다원론. 이렇게 다양한 원칙과 원리들로부터 우리 사람들이 영감을 받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수한 교집합이 생기는 다중성과 중첩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다음에 여기서 각자 자기 세계를 추구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 잘났어. 그래서 복잡한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단순화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극자와 극우가 생기는 거예요. 극우가 생겨요. 근데 극자와 극우만 좀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도드라지는데, 그 사이에 많이 있죠. 다양한 방향이 있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저는 다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강연에서
다중성, 중첩 이거 다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다향성이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 미술 또는 현대 종교 뭐가 됐든 현대 철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다향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다향성과 이 다양성이 곧 이 다양성을 신이 허락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2024년 아니 얼마 전에 그 아트페어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을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신이. 그것이 바로 평행우주라는 거죠. 그래서 평행우주에는 다중성, 중첩성, 다원성, 다양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지어지긴 할 건데 실제로 강의에서는 좀 더 다양한 말들이 뭐 슈레딩거의 말이라든가 하이젠베르크의 말이라든가 뭐 오스카 와일드, 피카소의 명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18명의 평론가들이 정리한 것을 제가 훨씬 쉽게 아주 그냥 요약해서 인류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인류의 조건 여기 보이시나요? 예. 인류의 조건. 평범한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공부인데 그 공부가 훔치는 수준의 공부여야 된다. 그냥 책을 읽는 수준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훔치는 거는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훔친다는 건 뭐예요? 되게 소화를 잘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훔쳐서 소화를 해내는데 훔치기만 하는 사람들 되게 많대요. 70, 80 되도록. 소화를 못 해내요. 소화를 못하면 뭘 못하느냐? 액기스를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약이 안 되는 거예요. 훔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걸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약하는 기술이에요. 요약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10만 시간의 법칙이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이는데 그 사람들 왜 인류가 못 되느냐? 요약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요약이 중요한 거. 3번째는 훔쳤고 요약을 했다면 그 자기 철학에 맞게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추진력. 이거 3가지가 평범한 사람을 인류로 만드는 조건이다.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 시대의 그 예술가로서 그리고 이 양자역학 시대는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앞으로 미치게 될 거예요. 양자 컴퓨터의 상용화는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훔치고 어떻게 소화해내서 어떻게 요약해서 요약한다는 게 요약의 중요성은 뭐죠? 지소선호.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중요도. 요약의 핵심. 중요한 순서대로 추진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인류가 되는 아주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제가 17일 날 촬영을 할 거고 이거는 이제 예비적으로 한번 일단은 예고편이었습니다. 써니.